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6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3305, 3300포인트 넘었고요. 12포인트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지막에 하락을 좀 하다가 반등을 좀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풍제약의 그 임상 이상에 대한 그 얘기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결과가 이제 좋지 않게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신풍제약은 이제 하한가를 나왔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도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 쪽으로 힘이 몰린 모습이었고요. 지금까지의 이 추세와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면서 21선 근처에서 이 코스피가 또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양매수로 다시 한번 코스피를 매수를 하는 모습,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했지만 그간 이제 매수해왔던 그 양도 있고요. 어느 정도 버틸만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조정 같은 그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환율은 그대로 1130원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 확인해 보면요. 지수 선물은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코로나에 대해서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오늘 움직임은 또 실적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2차 전지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수급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붙어준다면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7,740원, 310원 올라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랜만에 뭔가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재미없는 구간에서 주가를 이어갔고요. 제가 마지노선 7,000원선 라인을 지정을 해드렸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에는 꾸준히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전체적인 박스권 라인에서 바닥권을 탈출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좀 반응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뭔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당연히 11조, 영업이익이 11조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SFA 반도체 등 반도체 주식들도 이제 서서히 움직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대장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 반도체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하고 현대차 등 브라질 공장이 결국 가동 중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거는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디램 쪽 가격이라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이 크게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분명히 그 가치에 맞게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SFA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오랜 횡보 구간을 깨고 위로 뻗어나가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1,000만 주 이상 터지진 않았지만 제가 의미 있는 거래가 나왔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주 이상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 SFA 반도체를 좀 오래 봐왔었는데요. SFA 반도체가 항상 움직여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자가 이제 100만 주 이상으로 이렇게 붙어줄 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좀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이제 기간까지도 좀 붙어준다면 확실히 수급이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이제 바닥 구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요 의문구름을 좀 두텁지만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나가줬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제 상단으로
크게 치고 나간다면 9,200원 선이 첫째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고요. 1945원이고, 자, 시그네틱스도 오랜만에 봅니다. 하지만 1750원 라인, 요 고점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좀 하락을 했지만 N자로 이제 다시 한번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1선 근처에서 위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또 이어진다면 고점을 테스트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를 분석하실 때는 사실은 이제 일봉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고점을 깨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월봉 입장에서 이미 120 월봉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월봉 라인이 상승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격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네틱스가 계속해서 임원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이 저항 라인을 다 깨버리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런 구간에서는 급락했던 구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접근하시면 시그네틱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간다고 파시지 마시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뭐 사모펀드도 좀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해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뭐 반복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2,000원 선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AD칩스고요. AD칩스는 뭐 계속해서 이제 유증가 확정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요런 라인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요런 라인에서 이제 권리락도 발생하고 하니까 한번 이제 이 바닥 구간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AD칩스 자체가 지금 기업에 뭔가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같은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 이후에 큰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계속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IA고요. IA도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계속해서 1,300원 라인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 정도 라인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주가를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이 저항선을 넘어갔을 때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A가 드디어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제 차트를 좀 정배열로 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때처럼 이제 21선을 맞고 점점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뭔가 이제 하락 추세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평선이 모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뭔가 IA는 수급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뭐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네요. 그 다음에 6월 30일에도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좀 붙어준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IA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거래가 좀 붙어준다면 이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 붙어주면서 61선과 이 우문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드디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러셀이고요. 러셀 60원 하락해서 5,140원입니다. 자, 러셀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점점 이제 이 폭을 줄여가면서 이 이평선들과 함께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한번 크게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러셀도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요때 이제 하락할 수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수렴 구간에서는 상승 또는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 종목에 큰 악재가 없다면요. 그래서 저는 상승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러셀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요 구간에서는 별로 크게 많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매도를 좀 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러셀도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좀 뭔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죠. 거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번 쭉쭉 뻗어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